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180분을 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27세 사회초년생인 제가 1년 만에 3천만원을 모은 방법이자 후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코인 아니고 영업이나 사기도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마인드만 정립하면 실현이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2020년 5월에 부채, 그러니까 빚을 제외한 순수한 돈이 2,400만원 있었습니다. 전 연간 지출이 2,556만원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요. 경기도에서 주간에 일을 하고 서울로 야간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필요했습니다. 차를 운용하는데 대략 1년에 800만원을 쓰고 등록금과 생활비로 1,500만원을 넘게 지출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이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쓰고 서울에 월세로 월 50만원을 낸다고 하면 1,800만원 정도일 텐데 그보다 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적금 900만원, 청약 300만원, 투자와 펀드로 280만원 정도였고 전세 보증금이나 IRP로 묶인 돈이 9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그러니까 딱 1년 지난 저번 달에 빚을 제외한 순자산은 5,420만원으로 3,0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적금으로 1,300만원, 청약에 680만원, 투자펀드에 2,150만원, 기타 묶인 돈이 1,290만원인데요.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청약, 묶인 돈은 400만원 정도인데 투자펀드로 넣는 보유한 금액이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큰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3천만원을 모은 비결이자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는 1번부터 4번으로 소득, 예적금, 투자,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해볼 거고요. 먼저 소득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을 늘리자입니다. 여기에 멀티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멀티페르소나란 여러 개의 가면으로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여러 모습을 보이는 걸 말합니다. 각자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모습이 다를 거예요. 때에 따라 웃기도, 울기도, 진지하게 털어놓기도, 때로는 찌푸리기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멀티페르소나를 갖고 상황에 맞춰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욜로는 끝났다. 특히 이게 언제 끝났냐면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을 체감했고 하나의 직업을 넘어서서 N개의 직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N잡러의 트렌드가 열렸는데요. N잡 열풍은 교사가 유튜브를 병행하거나 재직 기업이 좋지 않게 보는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많은 이들이 생계나 목돈 마련을 위해 퇴근 후와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과 N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욜로를 외치던 2030 세대가 빠르게 N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N잡은 확실히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자는 시간을 자정부터 아침 7시라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의 여가 시간이 있는데요. 월 250만원 버는 사회초년생의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12,000원의 시급이 도출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더 높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평일에 시간을 내서 N잡을 한다 치고 22시간 2시간씩 도전하면 월 52만 8천원, 연 633만원의 추가 부수입이 생깁니다. 4시간씩이면 월 105만원에 연 1267만원이란 짭짤한 소득을 추가로 거두는 거죠. N잡러와 아닌 청년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더욱 쉽습니다. 양 알뜰이 근로소득 3천만원에 부수입 1,000만원이면 총 소득이 4천만원이 되고 10년이면 4억을 버는데요. 김 욜로와 단순히 비교해도 1,000만원에서 1억원 차이인데 현실에서는 10년까지 N잡이면 노하우와 가치 상승으로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무가 갈라지면 처음엔 틈이 작아 보여도 끝내 크게 벌어지는 것과 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N잡은 실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민, 위메프호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업종이 있고요. 과외나 학원 강사로 참여하는 교습 활동도 있습니다. 비교적 쉽지만 가치는 낮을 수 있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도 있고 자신만의 블로그, 유튜브 채널이란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좋다면 숨은 고수나 크몽, 애쉬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클래스 101처럼 온라인 강의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N잡은 교습, 플랫폼, 능력 부분인데 차차 전문성을 쌓으면 클래스 101 등에 나가서 강의도 실현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누구나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갭이 1년, 3년, 10년이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한 N잡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예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종잣돈 마련이자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적다 보니까 파킹통장이나 적금을 분기별로 또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단독으로 업로드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련하여 공부하거나 투자에 나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루트죠. 저는 종잣돈을 모으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산을 불리는 많은 방법 중에 예적금을 추천할까요? 금도, 은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오피스텔 투자도 있고 각광받았던 코인도 있죠. 그런데 예적금을 추천하는 이유는 확실한 원금 보장과 이윤을 약속하는 것이 예적금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가끔 올릴 때 비트코인이 4천만원 또는 7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열 양상이 아닌지 항상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가 또 어찌 바뀔지는 모르나 일단 비트코인의 최근 한 달간의 차트를 보면 최고 8,100만원을 찍었다가 최저 3,600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도 날리고 코인값 폭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놀라운 건 2030 세대가 많이 손실을 볼 줄 알았는데 40대, 50대, 노령층까지 많은 분들이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풍자글까지 등장합니다. 특정한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우연히 유머글에서 보고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분들이 원금 보장에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 꿈이나 사기에 가깝다고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적금은 이자는 적지만 확실하게 안전히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유용한 금융수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적금을 넣을 때 재테크의 격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몰아넣었다가 떨어뜨리면 많은 계란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예적금은 투자가 아니어서 위험하지 않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몰아넣으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다른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 중도 해지의 유혹이 커집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거의 없죠. 100만원을 저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에 몰아넣지 마시고 고금리 이유를 찾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분산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면 한두 개만 부득이 해지하시고 나머지는 만기까지 가져가세요. 고금리 파킹 통장이나 적금은 분기별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 2분기에 납입 중인 적금들입니다. 실제로는 15개 정도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칸이 적어서 9개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 월마다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는 게 즐겁고 또 돈을 모으는 선순환적인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행복감과 함께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를 설명해 볼게요. 위기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지수대로 수익률이 나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나스닥이 7,000점일 때 구매했다면 빨간 원인 환희일 때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다더라, 돈 벌었다더라, 대박이더라 라는 말 듣고 뒤늦게 투자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남들 따라 빨간 원일 때 구매를 하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야 요새 뭐가 올랐다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하고 참여할 때입니다. 버블이란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빨간 원 부근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락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려갈 때 이때 팔걸 라고 생각했을 때 팔걸 하면서 쭉 내려가는 수익률을 보고 스트레스에 못 이겨 매도해버렸을 때 이때가 파란 원입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아버리는 다른 이들을 배불리는 아주 멋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라는 겁니다. 2008년, 2020년 코로나 여파로 뉴스에 연일 붕괴, 하락, 공포, 급락, 최악 이런 아주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넘실거리고 이것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싸웠다더라, 난리 났더라고 남들이 다 패닉에 빠져서 팔 때 이때 사라는 겁니다. 망한다고 했던 주식시장은 1000점 내지 1500점에 사서 들고 있었으면 지금 1250점이 넘었네요. 최소 2배에서 3배는 벌었을 거고요. 그럼 주식시장만 이러냐? 아니죠. 석유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 4월,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바닥을 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좀 멈추니까 석유 수요가 없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로 치닫았고요. 돈 주고 가져가세요 하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원유가 바닥일 때 내가 그때 투자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표가 보여주죠. 최소 80%에서 90% 수익률이 나옵니다. 배럴당 25달러에 샀다가 지금 80달러에 팔았으면 300% 이상 벌었을 겁니다. 전 이론은 아는데 이때 용기가 부족해서 30달러쯤에 사고 50달러쯤에 팔아버렸었어요. 아쉽죠?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수한 책들을 보고 정리한 문장은 이 5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해서요. 이론을 넘어서 저점에서 사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실제 투자로 행동하기까지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단성이고요. 다음은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내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면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리 낮게 쳐져도 50% 확률입니다. 오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 내릴 타이밍을 놓쳐서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도 6천만원에 뒤늦게라도 샀다가 8천만원일 때 팔아내렸다면 대박이었겠죠. 그런데 더더더더 하다가 3,600만원까지 반토막 난 사람들 지금 엄청 울고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주식하는데 코스피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하겠다고 쌈짓돈 들고 와서 투자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사례가 들리면 그때는 판매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망했다고 내던질 때 그때가 저점으로 사서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과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어느 시기에 투자해서 어디까지 차익을 보겠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연평균 값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은 연 7% 정도입니다. 10년간 장기 투자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70%를 벌었다면 아주 좋죠.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기회를 잡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종잣돈을 꾸준히 모아놓고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종잣돈이 없으면 구매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원유 그리고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에서도 가진 현금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종잣돈을 꼭 마련해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차례입니다. 절약하는 습관 그리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알아볼게요. 여기 버는 소득이 같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세후 월 250만원, 연봉 3천만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런데 저축하는 금액이 달라요. 양알뜰은 월 150만원씩, 김욜로는 월 50만원씩 저축합니다. 월 50만원이 너무 적다고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나 1년에 600만원은 모았나? 이렇게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양알뜰은 10년이면 1억 8천만원을 모을 줄 알았더니 월급도 오르고 노하우도 쌓이면서 종잣돈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아 더 큰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김욜로를 보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건 둘째치고 모은 돈으로 과소비, 명품을 사면서 탕진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세세히 알아볼게요. 김욜로의 경제생활을 살펴봅니다. 버는 돈이 적어도 당장의 소비를 우선시합니다.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있죠. 술 마시자고 하면 나가고 노티드같이 유명한 거 뭐 나오면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스타벅스는 필수입니다. 도시남녀의 로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사서 마시고요. 그러면서 프리퀀시 모아서 굿즈 상품 모은다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워치 등 풀세트로 꼭 필요한 게 아니면서도 과소비를 하곤 합니다. 신용카드는 분명 5천원씩 쓴 것 같은데 결제날 되니까 200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늘 월급날에 텅텅 비어 텅장이고요. 스트레스를 욜로로 풀다가 돈 쓰는 게 취미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저축 목표도 없고요. 연말정산 대비할 줄 모르고 공부도 안 해서 늘 환수당합니다. 거기에 쿠팡, 네이버, 카톡 이모티콘, 넷플릭스, 왓챠 등 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건 죄다 등록해서 잔돈마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진 분들이 참 많죠. 다음으로 양알뜰의 경제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가 재밌어서 쌓여가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가급적 홈카페라든지 백다방, 컴포즈커피 등 저렴하고 맛 괜찮은 곳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요.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 보통 10%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문상신공, 이건 모르면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또 20% 할인받아서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 이거 추천합니다.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활용하죠.
큰 지출 없는 취미를 갖고 생활하면서 저축 목표를 구체화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합니다. 연말정산은 다 돌려받는 걸 목표로 관리하고 구독 지출은 최소화해서 구매 욕구와 돈 낭비를 막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제생활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양 알뜰의 경제생활까지는 못 가더라도 김욜로와 양 알뜰의 중간선에 있더라도 이런 마인드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검색창에 내일 채움 공제나 내채공을 적고 명품 브랜드들을 붙여서 검색해보세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등 이런 거 붙여서 검색하면 청년들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명품 구매 후기들이 번번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면서 살기 팍팍해서 힘들다, 난 M포세대야 하고 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5천만원 모아서 아파트 사고요. 누구는 1600만원에서 3000만원 받은 것마저 명품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재테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재테크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마인드들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음가짐을 말해봅니다. 10% 수익률로 100만원을 벌려면 1천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까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100만원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0만원 저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저축 습관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게 쉽진 않아요. 평소에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100만원 저축에 성공하면 500만원, 1000만원을 모으는 건 더 쉽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원을 모을 시기에는 이미 옛날의 마인드라 습관은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게 확신에 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덕분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직장생활 5년하고 배우자와 합쳐서 약 1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집안에 도움 같은 건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취하고 차 끌고 대학 다닙니다. 지출도 많죠. 그래도 열심히 벌고 투자하고 모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잣돈을 꾸려서 주택 청약에 꾸준히 시도하다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 생한지 덕분에 27살에 최소 2억 5천만원의 시세 차익과 내 집 마련이란 버킷리스트를 일찍이 실현했죠.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5년 만에 이룬 성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영상을 맺어봅니다. 거창한 말과 실속 없는 이들과 달리 잘 살아보세의 채널 영상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쓰지 않습니다. 실리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는 여러분들과 같이 잘 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